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시간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전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그러고 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예. 정무수석 하신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야겠네요.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뜨거운 뉴스는 뭐 일부에서도 잠깐 짚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길에 민간인인 지인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의 아내가 동행을 했다. 이게 이제 뒤에 알려지면서 지금 뭐 발칵 뒤집혔는데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청와대 계셨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좀 보고 계세요?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낯을 많이 가리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가령 뭐 거기 의전팀이 외교부 공무원들이 뭐 다 있을 거고 그렇게 외교부 사람들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뭐 저기 당 사람들 청와대란다 그 대통령실 불렀을 때 아이 뭐 친정에 온 것 같다 그럴 때 내가 참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친정이 검찰이지 그건 대통령 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데가 어떻게 아니 시집 가기 전에 몇 달 머무른 데가 어떻게 친정입니까? 근데 이 지금 친정 사람들만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맨 검사들 뭐 요직에 다 앉혔잖아요. 뭐 총, 뭐 인사, 뭐 전부 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당을 친정이라는데 그쪽 친정은 전혀 안 믿는 것 같아. 그쪽 친정이 아니라 지금 검찰 쪽 친정을 너무 믿어요. 검찰 친정만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바나 컨텐츠하고 그러니까 봉화 갈 때도 뭐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고 이번에도 그 뭐 검사 부인 원래 잘 알던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은 공적인 그 보좌를 받아야죠. 거기 뭐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뭐 말하자면 대통령 부인하고 또 대통령하고 잘 가깝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할 부서 사람들은 뭐 할 일이 없었을 거 아니다. 거기 눈치만 보고 거기 지시만 기다렸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은 대통령 의중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의중 파악하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국제 교류 행사 같은 걸 해본 경험이 있고 대통령 영어 처음인데 잘한다. 대통령 의중이 뭐가 중요해요? 대통령 처음 해봐서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해보는 사람 의중이 뭐 중요해? 이거는 오히려 그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를 따라줘야지. 오히려 외교부에 진짜 이 국가적인 행사 많이 해본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가고 대통령이 그걸 따라가시는 게 맞다.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럼 의중 파악 잘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것도 이유가 잘 안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거기 가서 그거 하면 그 오랫동안 해왔던 소위 전문가들 얘기를 따라줘야지. 그 대통령이 처음 해본 사람이 뭘 한다고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을 하고만 그 뭘 하려고 봉화 갈 때도 그렇고 이번 순방에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무보수 자원봉사였고 뭐 특별히 특혜를 주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지금 문자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몰래 하려다가 들켰잖아요. 이번에.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하여튼 들키고 나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공적인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적인 일에 이거는 그 다 외교부고 그 전문가들을 얘기를 따라줘야지. 그 공사가 얽히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과거에 보면 나타났습니까? 그건 뭐 존경하는 최서원 선생 건에서 최서원 씨, 구 최순실 씨, 뭐 드러난 거 아니에요? 거기가 다 차치고 포치고 다 했다가 그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 구분이란 거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요. 민간인이 수행을 할 수는 있게 돼 있더라고요. 다만 그 민간인이 공적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대체 불가능성을 가졌을 때 함께 간다. 그래서 뭐 재벌 그룹의 총수들이 경제 분야 뭐 논의하기 위해 같이 가기도 하고 또 BTS가 가기도 하고 뭐 대체 불가능할 땐 같이 갈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하면 가능한 공적인
외교부 직원,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맡는 게 맞다는 그래서 뭐 말씀이시죠? 그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뭐 국제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도 그래 그 외교부 공무원들보다 더 뛰어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은 해외 순방 갔다 오면 많이 쑥 올라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게다가 얼마 전에 장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이 이 인사 문제에 대해 지적이 많다는 질문을 하자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이보다 훌륭한 사람 봤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동안에 뭐 이렇게 실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게 실언의 끝판왕 같아요. 아, 왜 그렇게 보시죠? 아니 뭐 그 전화가 여기저기서 저 윤석열이 왜 저런데요? 뭐 소리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실언.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저 장관 그 전 정권에서 봤냐고 예, 하는데 예. 훌륭하긴 훌륭하대요. 그렇게 벌금 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이 나왔잖아요. 박순애 장관. 네. 그럼 다 물고 말잖아요, 그걸. 예. 근데 그걸 또 재판을 걸어가지고 선고유예를 받았더라고요. 아, 예. 아니 주변에서 그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벌금 나왔는데 그거 그러니까 상당히 훌륭한 분은 훌륭한 분이더라고. 그걸 보니까 전 좀 정말 그걸 보고 저도 한 30여 년 전에 음주운전 그 경력이 있어요. 그 30여 년, 그렇죠. 31년 전에 1991년에. 예, 예. 근데 그 얼른 가서 벌금 내고 말지. 그걸 소송 걸어서 선고유예를 받아낸 것만 봐도 대단하다. 훌륭하다. 전 그때 50만 원 벌금 냈습니다만.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선고유예 받으셔야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500만 원 나왔다고 뭐 보도돼 있던데 그걸 또 안 내고 그 선고유예를 받은 거 보면 확실히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할만하대요. 하지만 대통령은 임명장 주는 자리에서 그동안 여당과 언론 공격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다. 소신껏 하셔라. 이런 또 격려의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만취운전 전과가 상당히 훌륭한 뭐 전과인 모양이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그 부분도 참 이해가 좀 안 가셨다 그 말씀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무수석 출신이기 때문에 뭐 요번 지금 청와대 돌아가는 거 용산이군요. 용산 돌아가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들었고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윤리위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마 오늘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윤리위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소명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글쎄 본인은 저렇게 그 경찰 수사 중인 것부터 전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증거 인멸을 할 원천적인 그 사실이 다 아닌데 뭘 인멸을 하고 할 게 있냐 저렇게 하고 있는데 성 접대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입장이죠. 글쎄요. 이 대표는. 근데 저런 상태에서 그렇게 징계를 하기가 쉬울까요? 더군다나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저런 상황에서 또 하면은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꽤나 시끄러울 텐데 저렇게 우선은 그걸 부인하는 상태에서 수사도 끝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뭐 데드크로스 하락인 상황에서 뭔가 징계가 나오면은 당이 혼란해질 건 분명하고 그런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 없이 경찰 수사 결론도 안 나왔는데 징계를 내릴 수 있겠는가? 글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또 보류요? 아니면 그냥 무혐의요? 일단은 뭐 수사 결과를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류겠죠. 보류 쪽으로 보세요. 아니 워낙 여야 할 것 없이 교류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혹시 국민의힘 쪽 분들의 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뭐 소위 윤핵관이라는 쪽에서는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아주 이 골치 아픈 이걸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이 윤석열 정권 앞날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는. 아, 그러니까 화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거예요. 윤핵관 분들은. 예, 윤핵관에서는 이준석이 계속 두면은 이 계속 뭐 더 윤석열 정권 앞날에 이제 화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그 만나신 분들이 윤핵관 확실합니까? 뭐 거기서는 저기 꽤 저 이름이 난 사람이니까. 아, 높은 윤핵관이세요? 예, 예. 아, 높은 윤핵관의 생각이 그렇다. 예. 제가 실명은 안 예. 여쭙겠습니다만 높은 윤핵관의 생각이 그러하더라. 예. 확인을 하셨군요, 예. 실제로. 예. 옛날 얘기 아니고 최근입니까? 예, 최근에. 최근에 만나셨어요? 예, 예. 아. 윤핵관의 생각은 그러한데 유인태 총장 보시기에는 보류될 것 같다. 예. 그 보류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또 아니, 지금 징계를 저렇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걸 더군다나 뭐 그걸 폭로한 주체나 뭐 여기가 조금 그렇게 신뢰가 가는 쪽도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수감 중이죠. 감옥에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또 징계를 그 사람들 뜻대로 윤핵관 뜻대로 윤리가 판단을 하기에도 조금 난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감할 그래서 거라는. 예. 근데 또 보류를 하면 당이 안 그래도 좀 내홍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도 계속 영향 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류하면 또 계속 갈등이 뭐 이제 계속되는 그러면 당분간 이제 서랍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서랍 속으로. 그랬다가 이제 뭐 나중에 경찰 뭐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뭐 다시 한번 뭐 꺼내든지 알겠습니다. 말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시는군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8월 28일을 향해서 막 가고 있고요. 이제 전당대회 룰도 정해졌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어요. 전준위가 올렸는데 비대위가 뒤집고 그걸 또 뭐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다시 뒤집고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뭐 전준위하고 비대위하고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서로 이렇게 소통을 쭉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비대위 쪽의 뭐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전준위가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올렸던 모양이 돼요. 근데 글쎄 이제 요새 이 전당대회 룰 가지고 이 무슨 그 여론조사를 많이 포함하는 게 그 굉장히 혁신이고 개혁인 것처럼들 이제 일반적으로 예. 얘기들이 되는 거에 예. 대해서 저는 조금 이의가 있어요. 그거에. 아,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공직 후보는 국민에게 그 당직은 당원에게라는 게 오랜 모토고 이른바 선진민주국가라고 하는 데서 뭐 이런 거 뽑을 때 여론조사 포함하는 나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그래야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취지 글쎄, 아닌가요? 아니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이게 여론조사를 그 포함해서 뭘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고 없어요. 없고 더군다나 또 민주당은 예. 이게 일반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상대로 역선택 방지한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 지지자다 그러면 이제 배제하죠. 예. 그래 이제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옛날에 노회찬 의원인가가 뭐 100m 미인인가 하는 얘기 있죠. 그 뭐죠? 왜 멀리서 보면 아주 미인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흉물이더라. 뭐 그런 얘기 왜 해서 한때 회자된 일이 있어요. 100m 미인이라고 하는 게. 예, 뭐였죠 그 의미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근사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가 보면 흉물이더라 뭐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령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가까이에서 그만한 또 그 경륜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중앙위원회 포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과연 이 지도자감이 되냐 안 되냐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 여론조사를 뭐 거기도 뭐 많이 포함하면 그게 꼭 혁신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좀 그 100m 미인들이 많이 뽑힐 인지도 높은 사람만 위주로 뽑히게 된다. 뭐 시끄러운 사람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 그것만 허명만 높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건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게 뭐 많이 반영되면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하도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그걸 뭐 30%
뭐 넣는 걸로 한 걸. 네. 근데 하여튼 뭐 비대위하고 전혀 전준희가 그러니까 비대위의 의견을 상당히 좀 무시하고 그 안을 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여기에서 뭐 됐다가 하여튼 어제 뭐 그런 대로 잘 봉합은 된 것 같아요. 네. 봉합은 되고 가고 있지만 지금 전당대회 그 뭐 것이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혁신을 향해 달리는 것 같다고 느끼진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뭐 전당대 준비 그러니까 자기 지도부가 들어서서 이제 혁신의 과제는 풀어야 될 과제지. 네. 뭐 여기 전준희가 뭘 그걸 하겠어요. 근데 저는 딴 거보다 지금 결국 이재명 의원이 대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5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뛰는데 네. 지금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의원의 그동안의 대선 이후에 행보를 보면 저렇게 질주하다가 그 마라톤 완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그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뭐 의원 같으면은 이제 지금부터 자기에게 제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러면은 이 좀 동지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동지들로부터 신뢰를 좀 회복을 해야 돼요. 네. 그동안 뭐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성남시장에 경기 국회에 처음 들어오고 했는데 대체로 이재명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간다. 이게 좀 많이 따라붙는 얘기거든요. 당 안에서 예, 의원들 사이에 그건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 의견이 예. 그러면 지금 더 좀 그 신뢰가 생기려고 그러면 그 주변의 말을 좀 듣는 사람 그게 좀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뭐 그래야 저는 이렇게 좀 이 완주를 하려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대로 뭐 그 모양 빠지는 계양을 해서 빼지 달아가지고 또 대표로 이렇게 숨가쁘게 가가지고는 설사 그 대표가 된들 저는 이 5년이란 긴 레이스를 그 순항할런지 좀 걱정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됩니까? 뭐 대표? 되겠죠. 예.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